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작성 관련된 건데요.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둘 다 총금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액주의가 아니고 총액주의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구분해서 표시해라.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해라.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요? 발생주의.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1년 기준으로 나누죠. 다음에 어디 갔냐? 수익은 실현주의예요. 다음에 잉여금은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돈 써야 되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짜는 쓰지 말자. 왜 그러냐면 남 보여줄 거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순액이 아니고 총액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유가증권. 그래서 우리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도 단기매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지시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실현. 미실현이 평가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에요.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거 잘 나옵니다. 매도가능증권.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 그래서 자본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기보유증권은 끝까지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냐면은 이 평가라는 게 금액 변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기는 어차피 끝까지 갖고 있을 거니까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평가를 안 합니다. 근데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사이에 파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올랐느냐 떨어졌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거기 4번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은 왜 안 나와? 단기매매증권은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당좌자산 나와요. 우리 유동자산에 두 가지 있잖아요. 당좌자산하고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평가를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어차피 끝까지 갖고 있을 거니까 평가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요? 판매 목적. 그래서 정답 1번. 1번만 판매라고 써 있잖아요. 이 문제 나오면 그 판매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교환. 저번에 외우시라고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면 요건 다시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것들끼리 바꾸는 걸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하고요. 다른 것들끼리 바꾸는 걸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일 때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다른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종류면 동종이세요? 이종이세요? 네, 이종이죠. 그래서 공정가가 들어가야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이 사람이 이해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기억을 하냐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5번은 이해하셔야 돼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선입선출법하고 총평균법. 그래서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러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출의 20개. 그럼 지금부터 20개를 팔아야 돼요. 근데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파는 거라고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뭐 한다? 판매한다. 그러면은 1월 1일 날 10개 팔겠죠. 맞죠? 그리고 3월 14일 날 몇 개 더 팔죠? 10개 더 팔죠. 그러면은 몇 개 남아요? 네, 20개 남아요. 근데 3월 14일 날은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4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240. 그 다음에 10월 17일은 10개에 1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곱하면 11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구하면 얼마 나와요? 350만 원.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이게 뜻이 뭐냐면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 번에 평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총의 뜻이 뭐냐면 총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전부 평균 낸다 그래서 총평균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총평균법은 10개, 30개, 10개 하면은 몇 개예요? 50개예요. 맞죠? 그 다음에 10개에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 30개에 12만 원이니까 360만 원. 10개에 11만 원이니까 110만 원. 다 더하면 570 나와요. 맞죠? 다 더하면은. 그래도 요거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70을 50개로 나눠요. 그러면 하나당 11만 4천 원 나와요. 단가가. 얼마 나온다고요? 11만 4천 원. 그러면 50개 중에서 20개 팔았잖아요. 그러면 몇 개 남죠? 30개 남겠죠. 그래서 11만 4천 원 곱하기 30개 하시면 342만 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이런 문제는 꼭 집에서 나중에 혼자서 한두 번 더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이해를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 오히려 나오는 게 낫지 총평균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험 때 나왔을 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험이 아닌지라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해보면.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상환기간 2년.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는요 그냥 분개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분개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거 분개하면 요렇게 돼요. 6월 1일 날 5천만 원을 차입했는데 상환기간 몇 년이죠? 2년이죠. 그러면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돈 빌려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 뭐를 사셨대요? 주식 사셨대요. 그러면 무슨 증권?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10일 주가가 상승하여 이중 일부를 처분했대요. 그러면 상승했으니까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그 다음에 돈 빌렸잖아요. 돈 빌렸으면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되죠. 그래서 이자 비용.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단기가 아니고 뭐예요? 장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나올 때마다 항상 세 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세 줄을 적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충당금 나오면 무슨 법?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에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다 대손상각비죠. 그래서 솔직히 요거는 요 문제는 모르셔도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는 매출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이나 미수금, 영업 외비용.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 보시면은요, 5천만 원이 있었대요. 네, 근데 여기에 몇 프로 설정할 거래요? 1%. 그러면 5천만 원에 몇 프로요? 1% 하시면 50만 원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 원래 대손충당금이 30만 원 있었대요. 근데 얼마 못 받게 됐죠? 15만 원.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15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15만 원이 50만 원 되려면 얼마 부족하죠? 35만 원 부족하죠?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 30만 원에서 15만 원 뺐는지. 왜냐면 대손충당금이라는 건 못 받을 거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게 30만 원 있었는데 얼마 못 받게 됐죠? 15만 원. 그러면 15만 원만큼 대손충당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대손충당금이 15만 원.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번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어떻게 푸냐면 여기 오세요.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오시고 이거 컨트롤 F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옆에 보시면 자본잉여금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누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자본잉여금이에요. 참고로 자본 쪽은 계정 과목의 개수가 많지 않아요. 자산은 많은데 자본 쪽은 그냥 이렇게 오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F에서 하나씩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종류 물어보면은 컨트롤 F를 활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료비하고 노무비. 그래서 재료비하고 노무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거 T자 문제예요. 이거 보시면은 9번 여기 보시면 제공품 그래서 기초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료비가 100, 노무비가 50, 그 다음에 간접비가 70, 그 다음에 기초가 30, 그 다음에 기말이 60, 그 다음에 기초제품은 함정이에요. 기초제품 쓸 데 없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190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기초제품은 쓰시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그래서 T자 요거 잘
숙지하시고 진짜 잘 나옵니다. 전산회계 1급에 특히. 그 다음에 10번. 예, 요거는 회계보다는 세무 쪽에 좀 더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세무 때 드릴 거고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 항상 우리가 배분라는 건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눠줄 때 기준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나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n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눠주겠다. 근데 여기는 뭘로 나눠준다 그랬냐면은 노무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항상 기준은요, 실제가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 풀 때 예정이 나오고 실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정은 예상치잖아요. 예상치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실제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왜냐면 실제가 진짜니까. 그래서 항상 기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배부 차이 10만 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대 배부. 과대의 뜻이 뭐예요? 네, 많다란 얘기죠. 그래서 누구보다 많다? 실제보다 많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기준값을 누구로 본다 그랬어요? 실제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실제보다 얼마 많다? 10만 원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실제가 현재 40만 원이에요. 거기 40만 원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10만 원 무슨 배부라고요? 과대 배부. 대자가 클 대자잖아요. 그래서 실제보다 10만 원 크다. 그러면 얼마죠? 50만 원이죠. 요게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시간은 몇 시간이래요? 2000시간이래요. 그래서 50만 원을 2000시간으로 나누면 250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문제는 기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실제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크면 과대, 실제보다 작으면 과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 이 문제 때문에 69점으로 떨어진 적 있거든요. 어차피 답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맞죠? 근데 그게 저 이 문제 풀 때 아직 기준이 안 잡혔었거든요. 그래갖고 더해야 되는데 빼서 답이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 때 봤더니 69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제가 T자 그릴 때 이렇게 써드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공품 해놓고 제조원가 명세서. 제품하고 뭐라고 썼었죠? 손익 계산서. 이거 왜 썼냐면은 요런 문제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은 의사결정에다 밑줄 치세요. 요런 문제는 문제 풀면서 익히면 돼요. 11번이나 12번 같은 경우엔. 의사결정 나오면 시험 문제 대부분 답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메모런가, 또 하나는 기회비용. 그래서 메모런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옛날 거예요. 그래서 메모의 뜻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없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회비용이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양한 선택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오면 요거 갖고 장난 잘 쳐요. 큰 것을 뭐 작은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냐 작냐 그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매몰 원가입니다. 왜냐면 거기 앞에 바로 써 있잖아요. 이미 발생했다고.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면세. 그래서 면세 종류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환급은 안 됩니다. 환급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싼 거에 많이 쓰여요. 면세는 비싼 것보다는. 그래서 저소득층과 관련성이 높고요. 역진성 완화. 왜냐면 우리 세법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면세는 그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많이 버나 적게 버나 똑같이 10% 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성이라 그래요?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서.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1, 2, 3, 4번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뭐가 제일 비싸죠? 비행기가 제일 비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금액으로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하냐, 없어도 살 수 있냐,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 다음에 1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요거 외운 적 있었어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그러니까 외우라고 한 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과 공공 보조금,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봉사료.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연체이자 나왔죠? 연체이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함되면 안 돼요. 근데 거기 지문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업자 등록. 그래서 사업자 등록 나오면 제가 이렇게 많이 적어드려요. 어떻게 많이 적어드리냐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행은 2일 이내에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꼭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2번하고 4번 잘 나와요. 2번이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거고, 4번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아무 세무서나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딴 건 몰라도 통신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세무서에나 신고해도 내 관할 세무서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갑자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주도 놀러 갔다가 갑자기 사업이 하고 싶어. 딱 봤더니.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세무서 가서 신청하셔도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실기할 겁니다.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여기 위에 3099 덕양상사라고 나오셔야 돼요. 저희가 덕양상사 할 거니까. 그래서 3099 덕양상사 맞는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봐주실 게 기초정보관리 풀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기초정보관리 시험 문제는 무조건 여기에요. 여기 기초정보관리랑 요 밑에 뭐요? 정기분, 재무제표. 여기 이외에는 안 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분 드릴 테니까 거기 728페이지 위에 3번 있어요. 그래서 3번까지 총 3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맞추고 실 겁니다. 저는요, 일단 요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번호가 있으면 번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851번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다 넣으셔야 돼요. 차량 리스료.
그 다음에 3번에 경비, 그 다음에 현금적요 1번 가셔서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이렇게 넣어주시면 1번 끝. 그 다음에 2번도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죠. 거래처 등록. 그래서 거래처 등록 가셔서 1230 01230이라고 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주, 백세, 가구, 동시 12886 01280 김기백, 그 다음에 도소매, 가구. 그리고 요런 거 넣으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타만 안 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죠. 거기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강송로, 일사, 백석동. 그래도 이런 거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조심하시냐면 오타. 위치만 잘못 넣지 않으면 오타 아니면 틀릴 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3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에다가. 그래서 뭐 틀렸다고 나오셨어요? 기말 틀렸다고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실 때 기말 틀렸으니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말 틀리는 게 안 나오는 게 솔직히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 여기 전기분 재무 상태표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거 해주세요. 뭐 해주시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여기 제공품 있죠. 네, 제공품이 150이 아니라 얼마래요? 250이래요. 그래서 여기 고치셔야 돼요. 일단 250으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나가요. 여기에선 적을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원가명세서. 그래서 원가명세서 오셔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기말제공품이라고. 250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얘를 적는 거예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적어요. 그래서 얼마 적냐면 8,132만원을 적습니다. 적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안 헷갈리려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얘 이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죠?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오셔서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제품 매출원가 찍으면 여기 단기제품 뭐라고 있어요? 제조원가. 근데 금액이 81320이죠. 그래서 또 고쳐요. 그 다음에 이 손익계산서의 금액이 바뀌면 얘가 바뀌어요. 단기순이익. 그래서 단기순이익 가셔서 얼마 적으시냐면 12880 빵빵빵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이제 손익계산서도 안녕이고, 그 다음에 잉여금 오셔서 여기 틀렸죠. 12880 빵빵빵으로 또 고쳐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십시오. 어디로 오시냐면은 이제 얘 적어야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 미처분이 얼마예요? 190 770 빵빵빵. 요거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세요. 여기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누구 고친다고요? 2월 이익 잉여금. 그래서 190 770 빵빵빵 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길 보는 거예요. 무슨 차액이요? 대차 차액. 안 뜨면 맞았다. 근데 이거는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운 좋으면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안 나오면 합격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부터 일반 전표하고 또 보도록